쉬운 길은 정말 존재하는가?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절대로 타인의 성공을 비웃거나 폄하하지 마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혹은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정도로 만족하는가? 지금 내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인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만약에요, 이 질문이 뭔가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답답하고 애매한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답답하고 애매한 것들의 정답을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프레드리 니체의 위버맨쉬, 우리말로 초인이라는 뜻이죠.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당신을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 놓았다고 상상해보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두려움이 몰려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단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진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이 얻게 될 보상은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강한 사람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불안과 시련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도 어렵고 처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때로는 괜찮은 척해야 할 때도 있다. 아무렇지 않다는 말로 버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날들을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해진 당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방황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나는 세 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삶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둘째, 강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휘두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사실. 그리고 셋째, 내가 걸어온 길은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길은 내가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과정이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 고통과 혼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묘한 감사함이 밀려왔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이유도,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이유도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는다. 당신도 지금 그 길 위에 있다면 멈추지 마라. 답은 걸어가면서 찾게 될 것이다. 쉬운 길은 정말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며 조금 더 쉽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다. 하지만 나는 되묻겠다. 정말 쉬운 길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사는 게 너무 고단하다고 도망친 사람 중에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 안에서 길을 찾았다. 지금 고민이 많다고 당신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인생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기꺼이 걸어라. 당신 삶이 멈춰선 듯 보이거나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혼란의 시기가 없다면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기회를 잃는다. 흔들린다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 흔들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불확실한 시간을 지나며 당신 자신도 몰랐던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며 결국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과 세상이 힘들고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그나마 잘 돌아간다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부조리함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둘 다
뭔가 부족하다. 결국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니까. 세상 자체가 특별히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할 뿐. 자연과 세상의 본질에는 그런 이분법적 가치는 없다. 그러니 굳이 세상을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보려 애쓰지 마라.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다. 세상이 보여주는 온갖 모습에 그때마다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휘둘리지 말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라.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몰두하지 마라.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분노하고 있지 말라는 말이다. 대신 그 안에서 당신이 걸어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삶을 마감하지 말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실 성격이란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보기에 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산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 그 윤곽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사람이 수천 년을 산다면 어떨까? 고집스럽던 사람이 언젠가 유연해지고 비관적이던 사람이 삶의 밝은 면을 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훨씬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주변만 둘러봐도 쉽게 화냈던 사람이 점차 차분해지거나 책임감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성실해지는 예를 종종 본다. 성격은 결정되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변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이다. 지금의 모습이 당신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더 나아질 문이 열린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결국 실수를 핑계 삼을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과 같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삶은 마치 당신이 주연을 맡은 연극과 같다. 당신은 매 순간 진심을 담아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슬플 때조차 내 마음 한켠에서는 마치 관객이 된 나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이 위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과 달리 모든 것은 흉내에서 시작된다.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연습하듯 우리는 처음엔 의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 연기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결국 진짜가 되어간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처음엔 의도적으로 웃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한다. 가면을 쓴 것처럼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친절함이 어느 순간 당신의 진짜 모습이 된다.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 모습을 연기해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그 노력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본래 스스로를 연기하면서 점점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진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한 걸음씩 자연스럽게 대사를 하게 되듯 삶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완성되어 간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쌓여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되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기쁨 속에는 과거의 작은 행복이 깃들어 있고 두려움 뒤에는 이전의 상처와 실패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감정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과거의 기억이 언제든 당신을 흔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결국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정은 때때로 당신을 속인다.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데 진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감정이 강렬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진실일까?
화가 나면 세상이 다 틀려 보이고 슬플 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며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전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은 변한다. 어제의 분노도 오늘의 눈물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진다. 그렇다면 그 강렬했던 감정은 정말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만 그렇게 보였던 걸까? 강렬한 이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판단하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지금 당신의 감정이 너무 강해서 길을 잃었다면 그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감정을 외면하지 말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힘을 길러라. 절대로 타인의 성공을 비웃거나 폄하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타인을 깎아내리는 습관을 갖고 있다. 누군가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소식, 누군가 투자로 큰 결실을 봤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 운이 좋았네. 어쩌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고 난다. 이는 자기가 뒤처졌다는 불안을 감추는 방어기제다. 잠깐은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타인을 낮추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법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남을 깎아내리는 데 익숙해지면 인간관계도 점점 얕아지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마치 내가 만든 탑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하지만 그 탑은 속이 비어 있으며 점점 썩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야말로 당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누군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뭐하고 있지 하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경쟁하는 중이라고. 이 한마디가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의 여유를 허락하라. 그래, 아직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나만의 속도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나를 돌보아라.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배웠다. 이타적인 행동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타인을 돕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해보라.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나눌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내면이 충만할 때 더 깊이 있는 나눔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먼저 돌보는 일이 더 나은 삶의 출발점이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해지고 타인에게도 제대로 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 스스로를 돌볼 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라.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그 길은 늘 쉽지 않다. 마치 거대한 미로에서 출구를 찾듯 가끔은 막다른 길에 부딪혀 멈춰서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었는지,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묻는다. 이 질문들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당신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데려간다. 문제는 그에 대한 답 역시 언제나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길을 잃는다는 건 곧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있는 힘껏 달려온 당신의 목표가 갑자기 무의미해졌다면 이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짓누르지 말고 언제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건 당신의 나이와도 하등 상관이 없다. 두려움은 당연하다. 아니,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 내디뎌라. 당신의 삶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복종은 때때로 가장 쉬운 선택이다. 복종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연스럽게 정해져 버린 틀 안에서 살아가니 삶의 공허함이나 불안을 느낄 틈이 줄어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덜 느끼게 된다. 당신의 욕망도 정확히 똑같다. 적절히 조절하기보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당신의 것이 맞는가? 오래전에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들여다보자.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살지 않고 타인의 기대나 압력에 눌려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는 자신만의 신념이 없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도 없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이 두려워서 결국 자기 삶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머무르고 만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나약함을 금방 알아챈다. 그래서 그를 영웅처럼 포장하거나 심지어 순교자로 추켜 세운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예라고 외쳐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내면에서 아니오가 울부짖고 있음에도 입 밖으로는 예만 내뱉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기대 속에서 무너졌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고귀한 희생으로 미화했다. 용감한 선택이라고 칭송했으며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실상 그 죽음은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신념이 없었기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그는 단지 타인이 정해준 역할을 끝까지 연기했을 뿐이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요라고 말하라. 지금 당신의 삶 역시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요라고 입 밖으로 꺼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삶은 남이 써놓은 각본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다. 스스로 각본을 쓰고 걸어가는 여정이다. 당신은 누구의 조연이 아니다.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 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므로. 당신 인생의 문제가 원하는 삶으로 당신을 데려다 준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 그 길이 그저 방황이었을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까? 그러다 문득 그냥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사실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문제는 당신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당신은 종종 문제가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문제마저 없었다면 당신은 더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도 더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부디 문제를 피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힘이 된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걸 마주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자신의 장점이나 무기로 바꿔낼 수 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불에 달고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듯 당신의 문제를 마주하며 당신은 더 강해져 간다. 누군가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 길을 넘어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대신 놓아주는 사다리는 이 세상에 없다. 당신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가파르고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는 당신을 부수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 문제가 당신 앞에 직접 찾아온 것이다. 삶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우연히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 만남이 무조건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누군가는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문제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